방문한 곳은 소주를 무려 2,000원에 판매한다는 기적의 식당 창동 닭 한 마리에 왔습니다. 앉자마자 바로 메뉴판부터 봤는데 역시나 3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소주값을 인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인상된 가격이 3,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에 심지어 닭 한 마리 같은 메뉴들은 소주 장사로 남으실 텐데 정말 가성비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남대문 시장 갔을 때도 소주값을 3월부터 인상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일전에 다니던 단골집들도 아마 대대적인 소주값의 변동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 저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반드시 찾아내서 좋은 곳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술값이 오른 이 어려운 시기 함께 힘내보아요. 파이팅. 안녕. 입장하고 나면 매장 안에 귀여운 댕댕이가 반겨주는데 일반 손님이 오면 꼬리만 흔들고 잘생기고 예쁜 손님이 오면 골반까지 흔든다고 합니다. 내 이놈 어서 그 골반을 움직이지 못할까.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사실 저는 닭도리탕을 더 좋아하는 취향이지만 간판에 닭 한 마리라고 써있으니 그게 제일 주 메인 같아서 주문했고, 카레닭이라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인기 메뉴도 있다고 하시던데 창동 올 일이 또 생기면 저건 다음에 꼭 먹어보고 싶네요. 아직 제가 젊은 층 입맛이라 믿어봅니다. 헛, 귀여운 댕댕이만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품 있는 양이도 한 마리 계시는데 일부러 얘들 보러 오시는 젊은 손님들도 꽤 많을 것 같네요. 저희 가게도 마찬가지로 저보다는 숭늉이를 보러 많이들 오시는데 하긴 저는 그닥 이제 볼 게 없어서 옛날 리즈 시절 추억을 먹고 삽니다. 언제 리즈 시절이 있긴 했고. 참 묵직한데? 도토리묵, 오징어 초무침, 봄동 겉절이, 마늘종까지. 이거 왠지 소주를 마시러 왔다가 막걸리로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구성이 나오는데 안돼, 닭 한 마리는 아무래도 소주로 가야지. 취하기 전에만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스킬인 도토리묵 젓가락질하기. 실패. 도토리묵은 수분량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가고 칼로리는 적으니 다이어트 술안주로 그만인데 문제는 도토리묵 단일 메뉴로는 술 마시기 싫다는 점. 그래도 몸이 잘 붙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라도 챙겨 먹는 음식인데 근데 그거 부은 거 아니고 살인 거 같은데.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인 봄동은 배추보다 단맛이 강해 이렇게 겉절이로 먹으니 고기 먹기 전에 입맛을 돋구기 좋았고, 오징어가 무를 폭행했다는 오징어 무침도 즐기면서 슬슬 음주에 시동을 걸어 보았는데 방금 굉장히 저질스러운 아재개가 하나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에 사죄드립니다. 맛있죠. 왜? 건배하지 마. 아침부터 낮술을 건배하시는 게 거슬리셨는지 댕댕이님께서 역정을 내시었는데, 참고로 저 이쁜 친구의 조남은 샛별이, 그리고 아까부터 눈싸움 하자는 건지 저를 왜 저렇게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라는 동물을 이해한다는 건 이미 10수년 전에 포기했기에 그냥 제가 눈 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여친도 이해를 못해서 연애기간 내내 언제나 눈 깔고 살았던 기억이. 잠깐 눈물 좀 닦고 올게요. 저희 집 강아지도 닭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까슴살. 큼직한 생닭 한 마리에 대파 크기가 엄청 크다는 특징 빼고는 아직까지는 뭐 큰 감흥이 없는 평범한 비주얼인데 존재감 제대로인 국자가 눈에 더 확 띈. 와우, 여기다가 달고나 만들면 한 10인분은 만들 것 같은데 혼자 먹으면 바로 당 오겠는데요? 이거는 한 달만 있으면 이 나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는 우리 손님한테 내가 일부러 기본찬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챙겨주시는 사장님. 손님한테 계절 음식 한 가지 이상은 꼭 내어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곰피를 받았습니다. 간에 엄청 좋아. 추출물로 간 영양제도 만든다고 하니 제 몸이 굉장히 반기는 안주가 되겠네요. 그냥 반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 왜 자꾸 모든 음식을 안주로 보는 거지? 어우 진하네. 기본 간이 되어 나온 단순히 닭 한 마리를 끓여 나올 수 없는 밀도 높은 진한 맛에 어으가 남발되는 맛. 첫 국물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 맛있네요. 아주 파에 꽂혔구나. 어릴 땐 분명히 물에 빠진 파를 안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기특하게도 이렇게 일부러 찾아 먹다니. 생각해보면 양파도 되게 먹기 싫어했었는데 하도 편식을 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좋아하는 간짜장 안에 들어있는 게 양파란다. 사실 너는 양파를 굉장히 잘 먹는 아이야 라는 충격적인 말씀에 진실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를 알기도 더 전에 세상 모든 건 마음가짐에 있다고 깨달았던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세상 모두 지 마음가짐대로 살다가 지금은 인생을 거의 조져버려서 리셋밖엔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모든 능력치는 제발 외모에 몰빵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번쯤은 잘생긴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네요. 너무 맛있는데? 알았어요. 네, 진짜로 행복해. 정말 어제 술 먹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진심 해장이 되는 찐 국물 맛에 부드러우면서도 국물 맛이 잘 배인 닭고기는 딱히 뭘 안 찍어 먹어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소금이 빠지면 살짝 섭섭해서 곁들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서 저도 숭늉이랑 닭을 많이 삶아 먹는데 국물의 이 진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당최 가늠이 안 돼 육수 맛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소고기 양지를 베이스로 몇몇 가지 첨가해서 육수를 뽑으신다고. 역시 정성이 담긴 장인의 손맛은 테이블 위에서 손님들 반응으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부터 집에서 끓일 땐 양지도 같이 넣고 삶아봐야겠네요. 숭주배의 살림 지식이 1 상승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중식당, 아니 분식집.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침 6시부터 영업시간이라 적혀있던 가격 하나만큼은 정말 놀라운 식당, 방산 종합시장에 위치한 방산무식부터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중식하면 짜장, 오알, 짬뽕의 이미지가 크지만 영화 친구에서도 나오듯이 옛날에는 짜장이랑 우동이 더 대중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판부터 매장 내부까지 정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곳. 빛바랜 테이블과 요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은 양념통. 와, 뭔가 이 옛날 동창을 만난 듯한 반가움은 뭐지? 세상에, 짜장면이 3,000원, 우동 짬뽕이 3,300원, 심지어 곱빼기는 겨우 200원 추가된 금액이라니. 와우, 서프라이즈. 저희는 우선 간짜장 하나, 우동 하나, 소주 하나 먼저 시켰는데 다 합쳐도 10,000원이 안 넘네요. 당당하게 밥 먹으러 와서 살짝 죄송한 기분이. 아니, 우리 이미지가 그래서요? 아니면 원래 소주가 됐는 거? 진짜로 소주 생각 없겠지. 소주잔은 따로 없으신지 플라스틱 물잔을 주시던데 스텐컵엔 물, 플라스틱 컵엔 소주. 제대로 두뇌에 저장을 했는데도 습관이 무섭다고 플라스틱 컵에 담긴 게 물인 줄 알고 몇 번 마셨다가 소주 맛에 깜짝깜짝 놀랬답니다. 3,300원 우동이 먼저 나왔는데 와, 오징어까지 들어간 이 가격 정말 맞나요 사장님? 물론 남으니까 하시는 장사시겠지만 남을까요? 뭐 남으시겠죠? 이건 제 두뇌로는 계산이 불가라. 간짜장도 나와서 먹을 준비를 하는 중인데 보통 이 정도면 곱빼기는 얼마나 많다는 걸까요? 실제로 저희가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어떤 손님은 볶음밥 양을 적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답니다. 세다. 간짜장에 귀한 고기 모셔와서 맛있게 한 젓가락. 저는 거의 짬뽕 팔아서 짜장 쪽은 취약한데 평소에 생각하던 그 맛있는 짜장면. 근데 뭐 짜장면은 대체적으로 맛있죠? 제 옆에 선풍기 바람이 직박이라 다소 불어 보일 수는 있는데 보기랑 다르게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만에 먹었는데 가격이 착해서인지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네요. 뒤따라 우동을 좀 맛있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깔끔한 앞접시에 담으려다가 설거지 물값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냥 짜장 먹던 그릇에 우동을 담아봤고요. 우동은 중식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우동은 일본 우동 쪽을 더 좋아해서. 소주를 시켰기에 안주류, 군만두나 탕수육 같은 게 있는지 메뉴를 봤는데 요리는 없는 것 같... 아, 여기 분식집이라고 하셨지? 전부 식사 위주의 구성이라 따로 곁들일 만한 안주는 안 보였네요. 회전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잠깐만. 50년 이상 되신 건가요? 세상에, 1969년부터 깨지지 않고 수명을 이어오신 50년 이상 되신 거울 어르신도 뵙고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장수해주세요. 이 구성보다 이게 더 구성이 훨씬. 가격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3,300원의 짬뽕. 아까 나온 우동보다 더 구성이 좋아 보이는데 편의점 삼각김밥 2개 가격 정도이고 이 정도면 국밥은 이제 가성비에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은 포스네요. 매일 바로 먹는 삼선에 고추짬뽕만 먹는 저에겐 오랜만에 먹어보는 오랜 시간 끓여낸 채수가 확 빠져나온 짬뽕 맛이었고요. 식사 3개, 소주 2병 합쳐서 15,900원. 세상 저렴하고 맛있게 먹었던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때 궁금했던 고기를 먹으러 찾은 군자교 쪽에 위치한 극강의 가성비 피플 한정식에 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패 삼겹 2인분 먼저 주문했고 총 500g, 가격은 2만원. 플러스 셀프바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반찬 구성 보이십니까? 와, 미쳤다. 저번에도 가격 대비 반찬 가짓수가 너무 다양해 감동했는데 게다가 오늘은 고기랑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이렇게나 많은. 아침 운동하고 여기 오실 분들은 다이어트를 저기 길거리에 버리고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먹어 콩자반. 죽여버리고 싶은 콩자반 빼고는 다 좋아하는 반찬들로 넉넉하게 내오신. 생삼이냐 냉삼이냐 고민하다가 냉삼 쪽이 이날은 더 땡겨서 주문했는데 맛이라도 좀 보라고 생삼도 서비스로 좀 챙겨주셔서 아침부터 너무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되게 나 똑똑한 것 같아. 왜? 대표 먹잖아, 저를. 그치? 사장님 기름 소금장 좀 주세요. 오늘 고기는 요즘 여자친구와 아주 좋아 죽고 계셔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랑꾼 오리에게 맡겼습니다. 고기는 확실히 한창 연애 중인 남자들이 대체로 더 잘 굽더라고요. 남자들이 먹는 건데 뭘 이리도 푸짐하게 챙겨주시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오로지 술병 개수뿐이라 의무감에 아침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어차피 다 걸렸어. 이제 와서 뭘 숨긴다고. 아침 운동 깔끔하게 싹 하고 먹었으면 더 꿀맛이었을 텐데 사람은 역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아침에 빵 먹으면 어른들이 빵 쪼그리 먹고 힘을 쓰겠니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뭐 아침을 고기와 함께 이렇게 든든히 먹는다 해도 저는 딱히 힘쓸 곳이 없어서 뭐 결과는 매한가지 같네요. 아씨, 갑자기 왜 슬퍼. 아니 우리 반찬 들나왔어요. 반찬 들라오셨어요? 제육하고 네. 생선 있어요. 와, 진짜 소금도 있어? 신라면 딱 2개 있어. 곧 사람이 몰릴 시간이라 제육과 생선구이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기다렸다가 맛만 좀 볼까 했지만 장사도 남기셔야 하니 여기까지만 먹고 스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7,000원 백반에 1인 3,000원씩 더 보태서 삼겹살을 이렇게나 배부르게 구워 먹었으니 가성비는 정말 최고. 방문해서 찐 감동 먹은 집밥의 원조 동대문 양지식당입니다.
옛날 우차사에서 정찬우 씨가 머리에 꽂고 다녔던 해바라기가 보이는 걸 보니 반찬은 그때그때 달라요 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재요. 갖다 붙이는 건 아주. 5명이라 2테이블로 반찬을 깔아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반찬이 깨끗한 색감에 바로 만든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정도였는데 살짝 시간차 공격으로 나오는 두툼한 가자미 구이를 벽돌 쌓아 올린 듯이 넉넉하게 내어주시는 이 푸짐한 한상 가격이 1인 6,000원에 심지어 리필이 가능하다는 것. 와 언빌리버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잔은 따로 없어서 종이컵에 소주를 담아 노릇노릇 완벽하게 구워진 가자미 구이를 곁들이니 새벽에 잠깐 눈이 떠져서 육개장 사발만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내 몸아. 건강식 들어간다. 아마 위장에선 그랬겠죠. 웬일이래 이놈이. 월요일 아침밥을 다 처먹고. 생활 패턴과 살짝 다른 행보라서 좀 피곤할 줄 알았는데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니 몸도 점점 가뿐해지는 느낌에 입장하자마자 밝은 에너지로 친절히 대해주시는 식당분들 덕에 정말 잘 먹었다고 생각이 드는 찐맛집. 근래에 먹었던 식사 중 가장 기분 좋게 먹은 한 끼라고 장담합니다. 아침 10시 영업시간 되자마자 금세 수많은 손님들이 들어오시던데 장정들 많이 왔다고 밥도 그냥 더 주시려 하고 가자미 구이를 비롯한 반찬들이 혹여나 비어있는지 테이블마다 확인하시면서 채워주시던 어차피 잘 되는 가게지만 여긴 정말 더 대박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밥으로 그냥 한 끼 먹은 게 아니라 이 한 끼 식사로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판에 딱 써있는 자양동의 놀라운 발견 생삼겹살 맛집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메뉴 구성으로 시작해서 메뉴를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집은 단골 손님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사장님이 메뉴를 늘리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님 말고요. 생삼겹살 맛집인 만큼 고기 자랑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메뉴판에 태극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메뉴판에 거수경리하고 밥 먹은 적은 태어나서 또 처음이네요. 대한민국 만세. 압도적인데? 비주얼? 마음에 들어. 생삼겹살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간판에 걸어놓으실 만한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의 삼겹살. 아따 그놈 참 실하래요. 부럽다. 삼겹살 전문하시면서도 식사도 겸하시는 식당들의 최대 장점이죠. 곁들여 나오는 반찬 구성이 좋다는 것. 친구들끼리 모이면 1도 안 움직이는 캐릭터가 오늘 이상하리만큼 열심히 식사 세팅을 도와주는 게 고기 앞에서 어지간히 동요되었나 봅니다. 아 놀라워라. 고기 당신은 대체. 좋다. 웬일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늘 움직이네. 그리고 오늘 고기 굽는 건 저랑 성격이 좀 반대라 사악한 요리사 형이 도와주셨는데 좋은 고기에 손기술 좋은 요리사의 궁합. 선생님 저는 미디엄으로 구워주세요. 의상 마늘은 좀 두툼하고 화산 마늘은 좀 이렇게. 요리사 역시 요리사. 아우 이건 그냥 곱다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껍질의 쫀득한 식감이랑 육즙 가득 품은 고기의 부드러운 풍미 역시 한돈. 어우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 맛을 보니 자동 과함각이라 위장을 보호해준다는 계란을 바로 섭취. 한 번쯤은 그런 궁금증 가지신 적 없나요? 술 마시면 왜 속이 쓰릴까? 알코올 안에는 다량의 탄수화물이 있어서 많이 마실수록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속쓰림과 울렁증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똑똑한데. 이번엔 기관지와 호흡에 좋은 도라지. 이따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를 것을 대비해서 섭취해주겠습니다. 옛날에는 태진이나 금영 노래 번호들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아유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이 깜빡깜빡하네요. 도라지 맛있다. 와 요즘 정말 귀하신 분이죠. 진짜 금추의 등장. 전날 뉴스를 보니 상추 가격이 장당 200원이라고 할 만큼 진짜 그야말로 금추였는데 또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네요. 한 장 한 장 먹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리필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건지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 건지. 더러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삼겹살 부위로 베이컨을 만들어 먹는다던데 입맛이 다른 거지만 저는 무조건 삼겹살에 한 표를. 어떻게 이걸 참어. 삼겹살이 인기인 만큼 우리나라는 참 지역마다 뭘 먹여서 키운 돼지 종류들도 많은데 뭐 녹차돼지, 유황돼지, 약돌돼지, 뭐 인삼돼지, 그리고 저는 소주 먹여 키운 돼지. 돼지 된다 해도 고기는 못 줄이겠어요. 고기 며칠 안 먹으면 스스로도 성격이 막 나빠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삼겹살 한 상은 단연코 완벽한 한식입니다. 돼지 기름이 오늘 그닥 느끼한 맛도 안 느껴졌지만 뭔가 개운하게 싹 씻기는 듯한 속 시원한 청국장. 그리고 오늘의 킥 7,000원 하는 고등어 김치찜으로 순전히 제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라 일단 혼자 독식 모드를. 고등어도 넉넉히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김치는 진짜 못 참죠. 심지어 칼칼한 것 땡기는 비 오는 날이라 아우 날씨까지 완벽하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조끼 2병은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출근해야 해서 전 자영업자라 월차도 없고 그렇다고 가게 안 나가면 돈 없어서 술 줄여야 하니까 에이 씁쓸한 인생살이. 이번엔 소곱창과 특양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곱창. 일전에 동묘편에 담았던 창신동 숯불 꼼장어를 방문. 그때 메인이었던 곱창을 먹었는데 오늘은 지극히 제가 좋아하는 부위 특양을 먹어보고 싶어서 방문했고요. 저희 열정만큼이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래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가끔 보면 이런 개 뜬금없는 멘트들. 정신세계가 온전하지 못해서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벌써 얘기해서 역시나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계셨고요. 올 때마다 분위기는 거의 저녁 10시네요.
술은 빈속이지. 많이 먹어. 배부르게 먹어.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곱창도 같이 주문. 맛있는 건 역시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눠 먹어야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 뭐 근데 사실 혼자 먹어도 맛있긴 해요. 곱창은 무조건 고비 생명이라고 옛날 어디 TV 프로그램 보니까 소, 장의 소화액과 영양 성분들이 엉켜있는 상태를 고비라 부른다고 설명해 주시던데, 일단 고비 신선하고 불순물이 없는 게 좋은 고비면 당연한 거고, 이게 세척 기술이 또 상당하다고 안에 곱을 유지하면서 깨끗이 씻는 게 엄청 고난이도 스킬이라고 하던데, 이 집은 곱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신선하고 고소한 맛도 풍부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아침 햇살 바라보면서 맛보는 소곱창 맛은 어머 몰라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위 특양. 특유의 아삭거리는 식감도 좋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뭐 아직 건재해서 영양보다는 맛으로 먹는답니다. 요즘 하도 많이 듣는 얘기가 옛날 같지 않지 이 말인데, 어휴, 옛날 20대처럼 몇 번 술 마시면 아마 다음 영상은 못 올리지 않을까. 요즘 마트에서 소 특양 냉동해서 팩으로 파는 상품들 몇 개 제껴놓고 아쉬울 때마다 막 해먹긴 했는데, 역시 매장에서 먹는 맛과는 아예 다른 음식이네요. 곱창이나 특양이나 둘 다 맛있어. 제발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하나만 대답해란 말이야. 둘 중에 뭐.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야, 이 새끼야. 전쟁까지 가라고. 이제 좀 웃는다? 집에 들어가잖아. 인상 빡빡 쓰고 나오네. 아침 일찍 불렀다고 온갖 짜증으로 투덜대던 제 베프 망나뇽도 소곱창 맛은 마음에 들었는지 웃음을 보이길래 흡족했답니다. 오마이갓. 해서 내친 김에 돼지갈비까지 시켜서 맛있게 먹었고요. 소곱창부터 돼지갈비까지 한 방에 해결되는 행복한 아침 고기를 선사해주신 동묘 창신동 숯불 꼼장어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만의 아지트가 될 것 같은 장터 순댓국을 방문했습니다. 술국에 껍데기 하나 딱 시키면 그야말로 비오는 날 남부럽지 않은 한상인데, 하필 오늘 껍데기가 안 된다고 하셔서 아쉬웠던, 근데 그냥 안 된다고만 하셨으면 덜 아쉬웠을 텐데, 우리 집 껍데기가 매콤하니 맛있어요 하고 자랑하시니까 뭔가 더 서럽더라고요. 예, 맛있는 건 알겠는데 안 된다면서요. 일부러 놀리시는 건가요? 오자마자 껍데기가 땡겼어요. 근데 없다 그러니까 더 먹고 싶네. 오늘부터 4,000원으로 오는 거예요? 음식도 1,000원씩 오르고? 왜 내가 오고 나서. 방문했던 이날은 3월 첫째 날이었는데 심지어 3월부터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리셨다는. 아, 어제 왔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를걸. 들어와서 이래저래 섭섭한 일이 참 많네요. 맞아. 김치는 5종류나 나오고 양념통에 다진 마늘 저렇게 수북히 올려놓은 국밥집은 또 오랜만인데, 바로 나온 메인 메뉴, 정말 시장 장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딱 스탠다드한 비주얼의 술국. 사장님은 다진 마늘 넣는 걸 추천하셨는데 깨끗한 수저로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많이 먹어왔던 그 익숙한 맛있는 술국 맛이었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라. 그리고 두 번째 안주를 못 골라서 궁리하고 있던 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뜬금 메뉴에도 없는 해삼을 추천해 주시길래 바로 주문. 먹고 싶은 것도 해주고 사과도 해주고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 가서 파스타 좀 사와. 사장님께서 먹고 싶어하는 안주를 예약도 받으시고 손님들이 직접 사온 재료로 요리도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찐단골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식당이 없는 거지? 갈치조림에다가 밥 많이 먹고 왔는데 신선한 김치들 보니까 쌀밥이 또 땡기는 양심 없는 식탐을 좀 진정시키고, 술국 안에 돼지 내장에다가 여러 종류 김치를 싸먹으면서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야, 쌀밥은 양심 없는 거고 고기는 괜찮고 기준이 뭐야 대체? 너 얘랑 어떻게 같이 사냐? 한 집에서? 흔하게 먹어왔던 음식들이지만 시장 구석 한켠에서 비오는 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국내 최초 순댓국집에서 먹는 해삼. 자,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최초 순댓국집에서 접하는 해삼을 맛볼 시간. 저 같은 애주가들의 위궤양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 해삼 내장까지. 아, 저거 사시미에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싱싱하지 않은 해삼은 저렇게 얇게 썰면 녹아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가늘게 썰어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던 신선한 해삼 정말 맛있었는데, 술국 먹으러 왔다가 생각지 않은 안주에 기분이 좋아진. 아, 이거 풀샷인데? 가게는 고작 4인 테이블 2개가 전부라 가게도 작아 지인끼리 전세 내서 마시기에도 좋은 노포. 원하는 안주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안주의 다양성 더하기 사장님의 친근한 입담까지 더해져서 더욱 정붙이고 싶어지는. 동네에 이런 곳 하나 있었으면 정말 찐단골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겹살 먹으러 또 올게요 사장님. 이번에는 전곡시장입니다. 제 기억으로 홍어삼업을 처음 배웠던, 이제 문 닫은 호남 홍어회가 있던 곳. 가게를 옮기신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거라면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점점 느낌이 좋아지죠? 외관부터 취하는 30년 넘은 진빼이 미랄집을 방문. 큼지막한 메뉴판은 애써 그냥 냅두시고 A4 용지에 출력해 붙여놓으신 메뉴들. 백반 6,000원, 순댓국 7,000원. 술국이 7,000원짜리가 있어요?
우선 15,000원 하는 머릿고기 하나 시키고 머릿고기를 시켰으니 술국은 7,000원에 해주신다고. 와 시장이심 진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싸다. 좋네. 해서 우선 막걸리랑 너무 궁합 좋은 겉절이로 입맛부터 돌게 만들고 그치 고사지내는 머리. 간지나게 고사머리 하나 시켜 해체해가면서 먹으면 제대로 컨텐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사람 좀 모아서 하기로 하고. 뭐 근데 근래에 고사 지내는 거 보셨나요? 우리 민속놀이 윷놀이에 돼지를 뜻하는 도,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업식 때 돼지머리로 고사를 많이 지냈다고 하던데 뭐 돼지 콧구멍, 입 뒷구멍에 돈 꼽아놓은 거 한동안 안 봤더니 뭐 보고 싶긴 하네요. 어디 개업식 있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개업식에서 먹는 술이 또 은근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함사시오 소리도 잊고 산 것 같은데 우리 재미있는 풍습들이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징어는 얼굴에 왜 쓰는 거야? 내가 잘못 보나? 색깔이? 핑크색인데? 와 비주얼 압도적인 머릿고기. 무슨 고래고기 주문한 줄 알았네요. 같은 돼지의 머릿고기인데도 식당들마다 이렇게 개성이 다르다니. 그냥 대충 투박하게 썰어내신 고기가 막걸리랑 겉절이와 정말 환상의 케미. 사장님 이거 돼지 머리가 맞아요? 이거 삼겹? 두 삼겹이 있어? 머리가 삼겹인 거야? 머리 안에? 다시 생각하니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질문이었는데 돼지 머리 삼겹구이라고? 오우 매력있네요. 가게가 워낙 인파가 없는 시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아니 고기가 너무 맛있다. 7,000원 가격의 작은 술고기라고 하시더니 뭐 이리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셨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데려오고 싶은 멤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집들이 장사가 잘 돼야죠. 아우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지 전국시장 미랄집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간판을 보자마자 애국심이 끌어올라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 상봉 독도는 우리 땅에 방문했습니다. 오 아침부터 고기. 네 아침이니까 고기죠. 고기 전문가 돈스파이크님도 고기는 아침고기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아 이거랑 요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이면 평소에 즐겨 먹던 조합도 아닌 돼지 껍데기에 막걸리가 급 땡기는데 뜬금이 이러네요. 보통 누나들 말이 임신하면 평소에 잘 안 먹던 별별게 다 땡긴다고 그러던데 요즘 배가 하도 나오다 보니 상상 임신을 했나. 기본으로 내어주신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는 갈치속젓 한입 하고 바로 만나본 오늘의 1등 공신 끓여져서 나온 쌈장인데 이게 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당에 있는 내내 저 장맛에 빠져나오질 못했는데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쌈장 물맛. 장어랑 껍데기. 어떤 손님이 돼지 껍데기를 삼각형으로 자르면 잘 말리지 않는다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셨다기에 저희도 그렇게 잘라보았는데 뭐 근데 사각형으로 자를 때랑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꿀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해주고 가셨다고 하니 여러분도 생각나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냉삼은 기름소금장, 생삼은 소금에만 살짝 찍어 먹는데 오늘은 자동적으로 이 집 쌈장으로 손이 자꾸 가네요. 알았어. 하는 게. 오 기술인데? 가브리살도 추가했는데 다음에 오면 저는 이것부터 먼저 시키려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식감으로 마치 이베리코 목살을 먹는 느낌이 들던데 고기맛 좋고 부수적인 반찬들과 너무 잘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꿀팁은 아침 일찍 화로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청량리 횟집들이 오전 11시, 빠른 곳은 10시 반, 가장 빠른 다퍼줘도 이모님들이 출근을 하셔야만 아침 9시 조금 넘어야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곳보다 더 빠른 곳을 알려드릴게요. 회 한 접시 떠서 먹으려고 사장님. 저희가 방문했던 시간은 아침 8시. 이곳은 제가 벌써 3번이나 리뷰하는 경동시장 지하에 위치한 제 단골집 김제식당인데 이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충남 회센터라고 광어, 우럭, 도미, 붕장어, 도다리 맘에 드는 횟감을 구입하셔서 김제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초장과 쌈채 반찬을 제공해 주시니 소주랑 같이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상차림비는 그날따라 랜덤이라는 점. 제가 분명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니 상차림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날따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고 하시는 쿨한 사장님 말씀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매력 있으셔. 방금 뜬 싱싱한 광어에 한 접시가 나왔고 제 경험으로 보자면 회를 떠온다고 해도 식당에서 안주도 시키고 술도 늘 제법 먹었기에 따로 뭐 상차림비를 받으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가 나왔는지 굳이 계산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드린 기억이 대부분이라 뭐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지만 맞는 거. 네 번째 술 취한 친구들은 내가 챙긴다. 그것도 맞잖아. 근데 마지막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마지막에 오늘 처음으로 게시하는 마이라벨 이게 뭐라고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역시 소소한 행복을 하는 나란 남자. 이렇게 빈속이지. 아 역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회에 초장 찍어 먹는 걸 선호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초장밖에 안 주세요. 간장 달라기엔 용기를 못 내겠어서 그냥 인생 쉽게 갈 때도 있는 법 오늘은 초장으로 먹겠습니다. 기본 쌈채랑 반찬도 가져다 주시니 술 부시기에 충분하고 광어우럭 도매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4-5천원 올랐다던데 비싼 생선 맛있게 먹고 소중한 영양소로 쓰겠습니다.
여름에는 열무김치 겨울 열무가 더 낫지. 겨울내 인기를 한 몸에 봤던 물김치가 끝물이고 이제 열무김치의 계절이 온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열무김치 매니아인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어는 된장에 찍어 먹긴 하는데 과거를 된장에 찍어 먹는다고? 저기 외국에 한번 속아볼까요? 대장이야. 맞아, 참기름 한 번 넣어줄까? 어휴,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나 초장에 먹을래. 맞아. 아이고야. 역시나 시작을 회로 하면 배가 잘 차지 않아서 결국 제육볶음 2인분 추가 주문했고 간이 세지 않아서 밥 반찬이 아닌 딱 술안주감으로 좋았습니다. 풀린다. 역시 마지막 해장은 묵은 숙취까지 내려보내는 것 같은 이 집의 킥 보리숙룡. 이제 봄인 만큼 나물 종류도 더 많아지고 열무김치에 곧 호박잎도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더 발길 찾는 횟수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럼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되길래 소화기를 입구에 딱 비치한 옛날 시장 뼈해장국 생각나는 비주얼 인혁식당부터 방문했습니다. 매장 식사와 배달 포장 가격이 다른데 저희는 매장 식사로 뼈해장국, 소머리국밥 보통으로 주문, 개당 8,000원으로 요즘 물가 대비하면 살짝 저렴한 가격 같고 쇠 그릇에 담겨져 나온 투박한 옛날 감성 돋게 하는 뼈해장국, 그리고 8,000원 가격에 고기 완전 넉넉히 넣은 소머리국밥, 소주 한 잔 곁들이고자 만원 하는 돼지 껍데기 하나 시켰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가 뿌듯했던 하루. 여기 술 맛있겠다. 안에 건더기 넉넉하고 진한 국물로 든든한 한 끼 되는 소머리국밥. 옛날에 유행하던 국밥충 멘트가 저절로 생각나네요. 아니 그걸 왜 먹어?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 든든히 먹고 말지. 이 멘트 왠지 다시 유행할 것 같은 구성. 다음에 오면 수육 한번 시켜보고 싶게 만드는 아주 잘 삶아진 부드러운 고기 맛 좋았고요. 배추김치 훌륭하고, 편의점에서 5,000원 좀 넘는 양념 껍데기 간편하기도 하고 가끔 사다 쟁여놓고 먹긴 하는데 와, 이 집 양념 껍데기 완전 취저네요. 잘 시켰어. 굿굿. 맛있다. 진짜 옛날 시장. 세월의 내공을 풍기는 메인인 해장국. 특유의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로 많은 분들이 해장 음식으로 찾는, 어렸을 때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서 아침 해 뜰 무렵 자주 함께했던 제 소울푸드. 돼지뼈의 고기가 메인이지만 왜 이름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 감자탕의 축소판이죠. 고기를 뜯고 발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연령층 다양하게 인기 있는 음식. 생각해보니 감자탕집 가서 남 발라주는 거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를 발라줬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미어져 오네.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감자탕 아니면 소곱창 먹을 때만 섭취하는 것 같은데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서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녀석이지만 감자를 기피한다 해도 빠질 살이 도저히 아니기에 감자 본인도 억울할까봐 섭취해 주었고요. 감자는 죄가 없다. 무책임하게 처먹는 네 주댕이가. 이 뼈 발라먹는 작업은 사람 성격마다 다른 것 같은데 번거롭고 귀찮다고 그닥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전 이거 쏙쏙 빼먹는 게 재미지던데, 같은 동작인데도 누구에게는 노동, 누군가에게 재미로 느껴지는, 그리고 저에게는 추억인, 유독 젓가락질을 못해 나의 도움을 받았던 감자탕과 그녀의 기억. 이쪽 길 배회하다 술 땡기는 날 수육이랑 돼지 껍데기 먹으러 또 오겠습니다. 너무 잘 먹고 갑니다. 굳이 1차로 가게 된다면 다음 차수를 보장할 수 없는 푸짐한 안전뱅이 안주가 있는 장원 닭 한 마리에 왔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 이미 쪽갈비를 먹고 왔지만 닭 한 마리 반이 들어있는 중짜와 2마리 반이 들어간 대짜 가격 차이가 만원이라 대짜로 주문. 새콤한 맛이 일품이라 마시기만 해도 해장되는 물김치와 내피를 맑게 해줄 것 같은 깨끗한 색감의 부추. 벌써 앞전에 먹은 술이 해장되는 느낌인데 오, 아직 간이 살만한가 보네. 미쳤네 이거. 일단 뚜껑이 다 닫히지도 않는 압도적인 비주얼에 수북한 고기와 배추 대파, 청양고추에 홍고추까지 인스타각 제대로 내어주시고 음식 익어가는 동안 연애 편지 쓰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드는 소스 제조 시간. 다 먹었어 이제. 열심히 먹어. 살짝 어중간한 것이 중짜는 셋이 먹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 같고 대짜는 무조건 많을 것 같아 4인 팟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 외식만 같이 다니는 썸녀라도 만들어야 되나. 중짜 시키는 건 좀 예의 범죄가 아닌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불편한 치명적인 단점은 좌식이라는 것. 저는 오래 앉아있다 보면 허리도 다리도 너무 불편해서 그것만 아니라면 더 오랜 시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아쉽네요. 설마 이거 노리신 건가요? 닭 한 마리는 옛날 미야사거리에서 많이 먹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물김치를 내어주시면 저는 닭육수와 같이 섞어 마시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물김치를 냄비에 다 때려놓고 싶었는데 상대방의 취향도 존중해줘야 하기에 그런 독재는 정말 비매너라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애들끼리였으면 이미 부었을 거예요. 남자들 쌍욕이야. 뭐 밥 먹는 것만큼 많이 먹어와서. 아우, 긍정적이야. 탕수육도 부먹 찍먹이 있는데 탕수육 부먹파야 본인이 먹을 것만 덜어서 부먹하면 되지만 닭 한 마리 국물은 뜨겁고 물김치는 차가워 둘을 동시에 앞접시에 덜어 먹으면 적당히 미적지근한 온도가 되니 아무래도 같이 넣고 팔팔 끓인 거랑은 온도와 감칠맛 차이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전 탕수육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보다는 얻어먹이 제일 맛있습니다. 부먹이든 찍먹이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사주기만 한다면 취향에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접니다. 뭐 줄까? 너 똥물빈이 좋아하잖아.
아니면 다리 줘. 다리 줄까? 아무거나. 싫어. 다리 줘. 제 오래된 고물 카메라로도 표현이 되는 이 맛있는 색감. 닭도 보들보들하고 살 자체가 맛있는 국내산 닭에 날씨가 쌀쌀하니 뜨끈한 국물은 3.5배쯤 더 맛있게 느껴져 허겁지겁 먹었는데 배가 슬슬 불러오고 출근 시간이 다가와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포장을 해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된. 남기고 오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흡입했습니다. 소주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양념장에 닭고기 거기다 간의 채소라고 불리는 부추까지 곁들이니 도저히 소주를 거부하기 힘든 맛이라 그러다 출근을 거부할 것 같은데 안돼. 출근 안 하면 돈 못 벌고 돈 없으면 술 끊어야 돼. 참아라. 근데 난 여기 나서 나 있어. 요즘 백숙 가격 보니 45,000원에서 5만원대 정도 하던데 이 집 닭 한 마리 대짜 가격이 무려 38,000원이니 그냥 어설픈 백숙 먹을 바엔 여기를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큰 냄비 안에 들은 국내산 부드러운 닭고기, 쫄깃한 떡, 신선한 야채, 진한 국물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날 잡아 한자리에 앉아서 작정하고 소주병을 줄 세어가며 추억을 만들고 싶은 곳. 내가 약간 반신반의 했는데 나 솔직히 아까부터 먹고 싶어. 결국 제 계획대로 몇 번의 권유 끝에 오늘도 신도 한 명을 물김치 부먹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역시나 물김치를 넣고 푹 끓여내니 앞전에 먹었던 국물과는 또 다른 감칠맛이 상승된 술안주가 탄생되었는데 그 순간 세상에서 매우 슬픈 일을 맞닥뜨려 버렸네요. 제대로 발동 걸린 타이밍, 저는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칼국수를 못 먹은 대죄를 저지르고 눈물을 훔치며 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에 아니 먹었기에 후회는 좀 덜 남네요. 여러분은 시간적 여유 있을 때 방문하셔서 저 같은 비극을 맞이하지 마세요. 날도 이제 슬금슬금 더워지겠다. 미리미리 몸을 만들기 위해 들어온 월맨의 추어탕입니다. 아마 얘는 여름 오기 전 못 만든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듯 싶네요. 전복과 우렁으로 경우의 수를 잘 맞춘 메뉴판과 먹어보고 싶었던 추어전골, 메뉴 이름부터 생소한 추어숙회는 이른 시간에는 안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맛을 못 봤습니다. 해서 여러분은 저 같은 가슴 아픈 상처를 당하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고요. 원래 이런데 오징어젓 발라오지 않나? 추어탕집 가면 뭐 오징어젓, 어리굴젓, 저희 동네는 대구 아가미젓 주는 곳도 있던데 여기 낙지젓갈 매우 매력 있습니다. 한입 했더니 어제 과음으로 집 나갔던 입맛이 확 돌아오는. 아 이제 날씨 더워지면 이놈의 입맛이 자주 들락날락거릴 텐데 큰일 났네요. 아 여름 싫다. 와 많이도 들었다. 그게 다네. 이건 취향 차이지만 저는 통추어탕 매니아라 주문한 메뉴는 우렁통 추어탕이고요. 가격은 15,000원. 피로회복, 간건강, 숙취해소까지 효능이 있으니 우렁은 있으면 필수로 시켜줘야죠. 아니 무슨 들깨가루 그렇게 많이 먹어? 왜? 뭐 이제는 각자만의 스타일로 넣어 먹는, 형은 들깨가루 많이 넣는 취향, 저는 부추를 때려박아 넣는 취향이라 뭐 같이 먹을 거 아니면 서로 스타일대로 먹으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그렇게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태클 거는 사람들. 말하다 보니 뭐 저도 가끔 그 짓거리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튀김도 시켰잖아. 돈 가격 대비 추어탕에 비해 양도 국물의 진하기도 꽤나 훌륭한데 뭐 하긴 추어 숙회까지 하실 정도면 확실히 찐 전문점임을 의심할 여지 없고 다음에 숙회 한번 먹으러 와야겠네요. 추어탕 양이 이 정도로 푸짐할 줄을 미리 알았다면 튀김을 아마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먹으면서 통추어탕을 왜 먹어? 너무 불편하다. 제 주변에서도 통추어탕은 좀 그렇다고 가른 것만 드시는 분들, 그래도 통추어 튀김은 또 잘 드시더라고요. 둘 다 익힌 건데 뭐가 좀 다르게 느껴지나봐요. 튀기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12,000원의 세상 건강한 술안주. 뭐 맛은 그냥 제가 아는 그 추어튀김 맛이었고요. 정선은 래프팅이 아니고 네가 내린 편이었나? 내가 내리죠. 제가 건강이다. 동강은 물놀이에 하고 온 거예요. 원래 자기 근무지 부심이 제일 심한 법이죠. 남자들의 흔한 부심 그냥 별 의미 없으니 재미로 봐주시고 여튼 너무 건강하게 배불리 잘 먹고 갑니다. 간판이 너무 예뻐서 카페로 착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세련된 외관. 인터넷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리뷰에 극찬하는 글들이 달려있던데 직접 방문해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를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10일에서 14일 정도 숙성하는 고기다 보니 한정 판매라는 희소성 더하기 매장 내 젊은 감각을 살린 여기저기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상당히 고급진 식당에서 먹는다는 느낌도 주면서 거기다 손님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고자 하시는 소주 뚜껑 번호 이벤트까지. 근데 저희는 술을 9병을 마셨지만 결국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새해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어휴 빡빡한 놈. 안쪽에 위치한 단체석 같은 곳은 핑크핑크한 분위기가 돌던데 고기 먹다 썸 타기 좋은 조명이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바쁜 줄 알았어? 아 나는 그런 거 안 해. 꽃처럼 예쁘게 모양 잡혀 나온 인상적인 갈매기살과 숯불향 가득 품은 초벌된 목살이 나왔습니다. 목살과 갈매기살부터 올려주시는데 여기 환풍 시스템이 기가 막히네요. 연일 음주에 지쳐버린 제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고기 냄새 배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정보. 저는 출신이 노비라 고기 먹으면 막 티내고 싶어서 고기 냄새 배이는 거 좋아합니다. 돼지갈비 냄새는 환장하는 정도고요. 나는
되게 추억의 이름이다. 설해갈비. 갈매기살은 돼지 한 마리에서 300에서 400g밖에 안 나오는 희소성 높은 부위인데다가 복강에 노출되어 있는 근육이라 변색이나 부패하기 쉬워 관리하는 데에도 높은 세심함이 필요해서 그만큼이나 까다로운, 심지어 갈매기살은 굽는 스킬도 일반 고기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데 그 옛날 유격장에서 조교가 훈련생 굴리는 것만큼이나 전투적으로 고기를 굴려줘야 했던 설해갈매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먹어서 몸에 쌓이는 칼로리보다 이리저리 굴려가며 굽느라 내보내는 체력 소모가 더 많았던 것 같았던 추억의 고깃집. 아직 있나 검색해보니 가까운 한양대점이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조만간 가보겠습니다. 갈매기살은 불에 오래 두면 질겨진다고 해서 딱 먹기 좋은 타이밍에 사장님께서 그릇에 잘 옮겨 담아 주셨고 레드와인과 국내산 천일염을 볶아서 숙성한 보라색 소금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위험은 아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위험하니까 그랬다고. 간혹 저희 가게 손님들이 건대에 고기 맛있는 집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환인회나 화기회 정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자신있게 돈스타를 추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건대 메인가에서 거리가 좀 있지만 충분히 걸어올 만한 가치가 있네요. 멜젓도 나왔으니 찍어 먹어봤는데 고기 자체가 워낙 괜찮아서 다른 거 곁들일 거 없이 소금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행들도 매우 좋아하고 정말 간만에 맛있는 고기 먹네요. 다시 드려. 다 일이야. 다 설거지야. 저는 왕코등갈비에 순두부찌개 먹으러 가는 만큼 순두부에 조금 진심인 편인데 여기 순두부 다짐육도 넉넉히 들어있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해장용이자 술안주로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레시피 배워 집에서 간혹 해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갈매기살 목살 맛으로 기대치는 이미 올랐고 이번에 삼겹살과 항정살로 도전. 돼지 뒷덜미 목살인 항정살, 칼로리가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한때 다이어트하면서 돼지고기를 포기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드셨던 부위이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저도 항정살 다이어트를 몇 번이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야 뭐 늘 똑같죠. 술이랑 같이 먹어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근데 사실 칼로리는 항정살보다 갈매기살이 훨씬 더 낮다는 거. 거의 삼겹살의 반 정도 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 갈매기살 많이 드세요. 아 근데 고기 진짜 맛있다. 올리브유랑 새우젓. 올리브랑 마늘, 새우젓 등을 갈아서 만든 특제 마늘 소스까지 여기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양념들이 많은데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 좋은 고기만으로도 재방문대사 200%입니다. 가끔 돼지고기에 기름진 물린 맛이 올라올 때 와사비랑 마늘을 곁들이면 그런 것을 딱 잡아줘서 같이 나오는 걸 꽤 선호하는데 여긴 전혀 고기가 느끼하지 않아 딱히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주시길래 한 번 정도는 곁들여 먹어봤습니다.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왜 국물 안 끝나냐. 빵지의 선택대로 갈매기랑 항정살 추가했고 막내는 어차피 물어봐도 아무거나라고 얘기할 녀석이라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라고 말하고 뭐 고르면 그거 말거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벌금을 물리던가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갈매기에 목살까지 한 번 더 추가했는데 저희 일행들은 갈매기살이 제일 맛있었나봐요. 정말 과장 1도 안 보태고 이 동네 부근에서 제가 먹어본 갈매기살 중에 1등이네요. 저는 중곡동 제주타마리 가면 목살비계, 자양동 육관 가면 항정살, 화양동 환인의갈비 가면 차돌박이를 꼭 먹는데 오늘 하나의 자동 완성이 또 탄생했습니다. 돈스타 하면 갈매기살. 왜 이렇게 같이 돌아가? 그러니까 모자라서 그래.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입가심 하려고 후반부에 그냥 시킨 냉면인데 한 입 먹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와 이건 처음부터 고기랑 동시에 같이 먹었어야 했는데 진짜 오늘의 딱 아쉬운 점이네요. 제가 냉면 주문 타이밍을 멍청하게 잡았다는 것. 여러분은 꼭 냉면을 일찍 주문하셔서 고기랑 같이 맛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메뉴 닭발이 메인인 술맛 좋은 포차 제군의 닭발에 왔습니다. 살짝 오후 시간에 방문했는데 사장님께서 혼자 일하시느라 말이 바쁘셔서 입장하고 셀프로 자리 잡아 잠시 대기. 아니 하나만 하세요. 나 또 여기 손님 못 하니까. 주방 너머로 한마디씩 툭툭 뱉으시는 사장님 말투가 왜 이렇게 웃음 들고 더 정겹게 느껴지는 건지.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욕쟁이 할머니 집 완전 사랑합니다. 욕을 처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욕쟁이 할머니 집들 방문해보면 겉으론 욕하고 쌀쌀 맞은 것 같아도 은근 서비스랑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뭔가 친근한 느낌이 묻어나서 그런 반전 매력이 너무 정겨워 더 가게 되던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만 그냥 욕만 해대고 챙겨주는 거 없고 가격만 비싸면 욕먹는 거 즐기는 변태도 아니고 거길 왜 가겠습니까? 가끔 예외도 있듯 욕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멀리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시원하게 욕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욕 한 건당 500원에 때리기 없기로. 뼈랑 같이 시키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지? 왜 혼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용기 낼 때는 물러서지 않는 법. 사장님께 한두 대 정도는 맞을 까고 하고 시원하게 지르기를 시전. 저희는 베스트 인기 메뉴 1등인 뼈없는 닭발 1인분, 2등인 돼지갈비 2인분, 3등인 닭발구이 1인분으로 우선 주문했습니다. 오늘 죽을 날인지 살 날인지. 뭐 점을 치고 여기 위에 뭐 점집대. 어제도 과음한 저희는 안주 나오기 전 빈속에 한잔하면서 느껴지는 몸의 반응으로 오늘 술 운세를 점쳤습니다. 오늘은 술 먹다가 내가 죽을 날인지 남을 죽이게 될 날인지. 사실 기분 좋은 술자리로 모였지만 결국 누구 하나쯤은 엄청난
엄청난 숙취를 동반한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서로를 말리지 않고 알코올 지옥으로 밀어넣어버리는 훈훈한 사이. 물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다 하지만 술 마시면 나오는 저의 또 다른 인격은 사람들 술 먹이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변태 자식.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놀랬어? 닭발 먹을 때 쓰라고 비닐 장갑이 아닌 그냥 비닐을 주시는 조건 반사로 인해 당연히 떡볶이 접시에 끼워 넣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어차피 접시에 씌우지 못해 마음이 불편한 비닐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젓가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기 메뉴 무뼈 닭발이 등장. 기분 좋은 맵기에 은은한 불향이 양념과 잘 어우러지고 쫄깃탱글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이야기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썸을 탄다면 왜 여길 먼저 오고 싶으냐. 예전에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닭발 매니아라고 출연했던 여성분이 닭발을 먹으면 매운맛에 스트레스를 받아 원래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뭐 고통으로 고통을 잊는다 그런 건진 몰라도 뭐 어쨌든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면 그날 엇나갈 확률이 많으니 뭐 일단 매운 음식으로 사전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한 다음 여기 매장 안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 내부가 상당히 좁아서 서로에게 더 집중하기 쉬워 진중한 대화가 오고 갈 확률이 높기에 1차로 픽했답니다. 와, 너 이 정도까지 치밀한 녀석이었다니. 근데 왜 솔로인 거지? 저 하나 주세요. 저 먹을래요. 안 먹을 거야? 그리고 1, 2위를 다투는 인기 메뉴 돼지갈비 등장. 돼지갈비는 어지간한 전문점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맛. 사장님께서 모든 메뉴를 다 내어주시고 살짝 한가해지시니까 아까의 투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엄청 상냥한 말투로 테이블마다 정겹게 말을 걸어주시는데 처음에 압도당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니 뭔가 더 편안해지는, 역시 뭐든지 밀당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왠지 입술이 이뻐질 것 같은 붉은빛 또는 닭발구이. 불향은 나지 않지만 내추럴한 옛날 닭발 맛에 뼈를 발골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니까 아무래도 무뼈 닭발보단 살이 덜 찌겠죠? 야, 이 미친놈아, 차라리 먹고 운동을 해. 살도 빨리 가지 않냐? 건강했어? 남녀들이 오붓하게 와서 무뼈 한 접시, 돼지갈비 한 접시, 소주는 뭐 양껏 해서 드시면 작업하기 좋은 술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태미너 하면 역시 장어. 근데 요즘 장어를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좀 더 술안주 느낌으로 기력을 보충한 곳 중곡동 신성시장 쪽 통영 돌문어 상꼼장어를 방문했습니다. 상꼼장어는 원래도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음식인지라 구성은 봐야겠지만 메뉴판에 있는 가격은 일단 접근성이 좋게 저렴해 보이네요. 해서 저희는 양념 대짜로 주문했고요. 가격은 43,000원. 오, 나온 비주얼은 제가 부산에서 자주 먹었던 호일 위에 국물 자박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오, 서울에서는 오랜만에 접해보네요. 역시 꼼장어 크기가 도톰하니까 부드러운 육즙이. 네? 전 벌써 먹었는데요. 순간 꼼장어를 레어로 즐기는 남자가 되었네요. 괜찮아, 안 죽어. 이건 문어 삶은 물로 끓이신 미역국이라고 속 풀라고 내어주셨는데 근데 건더기 하나도 없이 오, 시원한 맛. 상꼼장어는 서울에선 아무래도 익숙한 음식은 아니니까 영전만으로도 반 이상 만족했는데 맛을 딱 보니 정말 비오는 날 모든 일정 없을 때 철푸덕 앉아서 끝까지 음주하고 싶은 맛이었네요. 이날 그닥 술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안주 앞에서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깻잎을 싸먹으니 자칫 비릿할 수 있는 맛까지 잡아줘서 깔끔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꼼장어 엑기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볶음밥까지 추가 주문. 근데 이거 꼭 드세요. 주당들에게 사랑받는 꼼장어로 제대로 기력 회복 그리고 입도 완전 호강했던 하루였답니다.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상호는 사람의 마음속을 후벼파지만 그럼에도 술 만나는 분위기 하나는 충만한 감성 주막. 그 이름도 가슴 시려라. 전 여친 군자본점에 왔습니다. 전 여친이라 기억도 안 나네요. 내가 여친이 있었나? 처음처럼으로 먼저 시켜 예열을 좀 했습니다. 막걸리 먹으러 가서 굳이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이유가 공개되니 여러분 채널 고정. 이젠 별걸 다 하는 미친놈.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팸 두부 조합으로 시작했는데 슴슴한 두부에 새콤한 볶음김치 거기에 씹는 느낌까지 더해주는 스팸의 환상적인 궁합은 거의 죽죠. 반갑다. 네. 잘 지냈어? 그럼요. 지금이야 뭐 워낙 배달이나 야식거리가 발달했지만 제가 자취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시절엔 늦은 야밤이면 술안주 재료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24시 편의점 가면 두부랑 스팸은 참 구하기 쉬웠기에 자주 접했던 안주였답니다. 여러분은 그 옛날 야밤에 편의점에 있는 재료로 어떤 안주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자주 먹던 조합이 스파게티 라면에 빅판 같은 거 넣어 이걸 또 칼로 자르면 느낌이 안 살아서 투박하게 손으로 툭툭 분질러가며 투척 거기에 훈제 메추리까지 넣어 섞어 먹는 걸 제일 많이 즐겼는데 잠깐 그거 어째 군대 PX 야식 느낌인데? 이 씨발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 이거 먹으면 내일 헬스 엄청 차야겠네. 한신이 왜? 근손실 날 것 같아요. 근데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바로 이 막걸리 쇼를 같이 보기 위해 굳이 소주로 예열을 했고요. 직접 서빙해주시는 사장님의 막걸리 담아주시는, 아니 쏟아내어주시는 이 박력 있는 스킬에 술자리가 흥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이 개량 한복을 입고 일을 하시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앞에 놈은 사또, 저는 용포라도 입고 올 걸 그랬나봐요. 마지막으로 한복 입어본 게 아마 애기 때 재롱잔치로 기억됩니다만, 한복은 뭐 한 번쯤은 더 입어볼 일이 있지 않을까요? 뭐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은 군복하고 내복군, 특히 내복은 입는 순간 나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우 안돼. 뼈가 시리는 추위가 다가온다 해도 입지 않겠습니다. 전 아직 꾸러기라. 건강하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유병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원래 김치전 나오는데 오늘 매생이전. 요건 2만원 중반대의 모듬전인데 제가 좋아하는 김치전 대신 오늘만 매생이전으로 나온, 뭐 사실 저는 몇 번 언급했듯이 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막걸리에 전 좋아하니까 이 남을 위한 배려. 왠지 전 같은 거 보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명절 음식 같은 게 함께 떠올라서, 뭐 그래도 설날에 떡국은 좀 먹을만 하죠. 나이를 같이 먹으니까 좀 서러워서 그렇지. 참고로 추석에 송편은 어우 싫어요. 하나 드릴게요. 아 그래요? 몇 번 보다 보니 저 스킬이 부러워서 가게 주방 싱크대에서 연습을 좀 했거든요. 이젠 꽤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경지까지 도달했는데, 이런저런 잡기술을 몸에 익혀나가면서 술자리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 1인. 직접 그리신 건지 주전자마다 얼굴이 다 다른데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얼굴에 미소가 여유있어 보이네요. 역시 여유는 지갑에서 나온다고. 존재감 제대로인 편육까지 나왔는데 저는 재방문하면 이 안주는 무조건 시키려고요. 두툼하게 썰어낸 씹는 감이 풍부한 편육과 오바 조금 보태자면 동북아시아 최고의 저 부추무침 조합이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데, 요거에 또 막걸리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찐 행복. 야, 부추무침 요거 배워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싶은 맛인데 일요일이 휴무셔서 저 쉬는 날이랑은 시간이 살짝 안 맞아 조금 방문이 잦진 않겠지만 조만간 또 가서 한잔 해야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 저 헬스한가 봐요. 한 달 안에 10kg 빼줄 수 있어요, 제가. 난 더 이상 운동하고 싶지가 않아. 해야죠. 담백한 쪽갈비가 맛있는 일광생 쪽갈비입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미국의 자가 서베이 장점을 서로 조합했다는 우리나라 레스토랑 가이드북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맛집으로 지정, 201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리본을 받아내신 뚝심 있는 식당입니다. 어렸을 적 어느 집에나 한 개씩 가지고 있었던 퍼즐 오랜만에 보는데, 애써 다 없고 나서는 다시 맞추는 게 무슨 재미인지 저는 이해 못했지만 완성돼 나가면서 지적 만족도를 얻어내 즐거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성격 문제인지 맞추다가 폭발해서 안해 하고 다 엎질렀던 기억만 나네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격에 상당한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찍으라고? 응. 이걸 찍어주라고? 귀여워서. 안 그래도 이번 명절에 섣달을 못 쳐서 손이 근질근질거렸는데, 나한테 이런 위험한 거 주지 마세요. 집문서느라 가요. 물론 내 집 아니고 순경이 집이지만. 너는 화토 배우지 말라. 길에서 객살 팔자다 야. 쪽갈비를 대리석에 한 번, 그리고 맥반석에 옮겨서 또 한 번, 이렇게 2번 구우시는데, 생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비법 소스에 고기를 재워놓지 않고 구우실 때마다 그때그때 양념을 가미하신다는, 또 맥반석에 열을 가하면 원적외선이 나와 몸에 항산화 효과 등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이지 싶습니다. 해서 이미 다 알면서도 혹시 몰라 생각난 김에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검색해봤는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을 많이 마시고 주 3회 이하로 마시라는 말이 주를 이루는데, 심지어 대한 간악기 기준 성인 남자의 일주일 소주 권장량이 3병이라고,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물 많이 마시는 건 쌉 가능하다 쳐도 주 3회 이하 일주일 3병이라 내가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 이번 영상 만들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래, 남들보다 주행거리가 솔직히 많이 길긴 했지. 들어와 문득 봤을 땐 처음처럼 마셔라 권유하려고 소주 회사에서 만들어준 현판인 줄 알았는데, 고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분께서 처음처럼 소주가 생기기 2년도 더 전에 선물하신 현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후에 소주 회사가 동의 없이 저 글씨체를 가져다 썼음에도 너그러이 사용토록 해주셨다는 일화까지 들었는데, 오늘만큼은 처음처럼을 경건하게 마시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술 먹으면 고기 구워지는 동안 기다리며 술 한잔하기 좋게 순두부찌개가 나오고, 원래는 식당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 걸 자부하시는데, 이 식당은 특이하게도 충북 괴산김치를 직접 공수해 쓰신다고 김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냥 제품 김치인 줄 알고 내버려뒀을 것 같은 비주얼이었는데, 한 입 먹다 보니 달큰 시원한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라면이나 고기에 곁들여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아, 사장님 진지하게 메뉴에 라면 넣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칼집을 많이 내서 양념도 잘 배고 뜯기 좋은 투박하게 무심히 쌓아올려진 비주얼의 쪽갈비, 돼지갈비 뼈 중 대체로 앞쪽인 1번부터 4번까지 쪽갈비, 5번부터 그 이유를 등갈비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신한 고깃집 사장님은 또 원래 쪽갈비라는 말은 정식 명칭도 아니라고 하시고, 뭐 이런저런 식당을 다니다 보니 아마 이제는 조리법의 차이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것 같은데, 쪽갈비라는 상호명을 가진 식당은 대체로 구이, 등갈비라는 상호를 가진 식당들은 구이나 매운찜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은 것 같네요. 왼손이 편해. 이렇게 왼손도 주고. 오.
쪽갈비는 이를 무리하게 쓰지 않아도 잘 뜯기면서 간이 알맞게 되어 있어 굳이 소스를 안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쉬운 점 하나, 마늘을 좀 많이 구워달라 할걸. 통마늘도 이렇게 구워져서 나오니 왠지 더 맛있네요. 내가 왜 젓가락을 쓰려고 그랬지? 먹다 보니 쪽갈비는 손으로 먹으면서 김치는 굳이 젓가락으로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먹고 나중에 손 씻으면 될 걸 뭐하고 있던 건지 인생 좀 편하게 가자. 나 왜 장갑을 벗고 뺄 거만 생각을 했을까? 이걸 찢을 생각을 안 하고. 한참 먹다 보니 비닐 장갑 안에 땀이 차던데 사장님께서 오셔서 손등 쪽을 시원하게 찢어주시더라고요. 오, 이런 방법이. 왜 저는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질 못했을까요? 에휴, 인상만 쓰지 말고 머리도 좀 쓰고 살아라. 돌판에 구워진 삼겹살을 서비스로 내주셨는데 대상김치와 곁들여 먹으니 이 한 점이 정말 별미라서 소주 한 잔 안주로는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쪽갈비 단일 메뉴만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삼겹살도 같이 좀 파셨으면. 김치 진짜 잘 어울려. 응, 그죠? 이상 퇴근 후 소소하게 한잔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감이 있는 곳 일광 쪽갈비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서 정말 리뷰해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국밥집 민속 돌솥 설렁탕에 왔습니다. 와, 받침이 다 있으니까 발음하기도 힘드네. 민속 돌솥 설렁탕. 소주도 하나 주세요.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오늘 제가 먹을 메뉴, 이름은 친숙하지만 무슨 음식인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육개장과 도가니 갈비탕의 특징을 모두 섞어버린 해장국 민속탕 되시겠습니다. 아침 점심 국밥으로 이어지는 이런 바람직한 해장 콤보.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인생은 해장목마라고. 인생은 해장목. 큼직한 목이버섯 올라가는 붉은빛 확 도는 침 고이는 비주얼에 안에는 스지와 갈비, 양지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단순 육개장 국물로 보이는 비주얼이지만 설렁탕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진하고 개운한 맛에 칼칼함이 과하지 않은 어떤 비슷한 맛을 설명하려 해도 시중에서 먹는 육개장이랑 소고기탕이랑은 또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정말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조금 차별된 맛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변에 오게 된다면 꼭 들려서 먹을 것 같은, 왠지 집이랑 거리가 머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맛있게 먹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개장의 칼칼함보다는 뭔가 좀 더 다른 맛. 이렇게만 먹으면 맛있는데?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내용물의 조합이지만 서로의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춘, 뭔가 단전을 때리는 듯한 깊은 얼큰함이 오래 남는. 아이씨, 집도 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리고 같이 나온 돌솥밥의 숭늉은 입을 개운하게 해주면서 속 편안해지는 식사를 돕는데 오늘은 이렇게 멀리 와서 굳이 국밥 두 그릇으로 코스 잡은 것이 무척 보람된 성공적인 하루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동네 오면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그 맵다는 디진다 돈가스랑 신길동 매운 짬뽕 코스로 짜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네 둘을 코스로 짜면 갈 땐 제 발로 갔다가 올 때는 병원차 타고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맵다던데 뭐 기회가 오겠죠? 일전에 리뷰했던 얼마 전 성시경님이 다녀가고 지금 고공행진 중인 맛 좋은 순댓국으로 파이널을 장식하겠습니다. 여기 내장수육 정말 개인적으로 최애인데 방송 한번 크게 탔다고 대기줄까지 기다리며 입장해보긴 처음이네요. 그래도 늘 친절하셨던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 바쁘신 모습 보니까 괜시리 뿌듯한. 머릿고기 하나, 내장수육 하나 아름답게 주문했고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사랑하는 나의 내장수육. 한 4개월 전쯤 제가 영상으로 담았을 때는 친구놈들이 별 반응이 없었는데 성시경님 다녀오고 난 뒤에 연락이 와서는 너는 자양동이랑도 가까운데 왜 이런 데를 소개 안 했냐는 말에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뭐 참 이쁘게도 담아주셔서인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각자의 입맛이 다르지만 저는 뭐 여기 순댓국은 그냥 먹어왔던 맛이라 저는 주로 내장수육 생각날 때만 방문하던 곳. 여기는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으니 사람 안 붐비는 평일 한가한 시간대에 방문해서 한잔 해야겠습니다. 혹시나 뵙게 되면 소주 한잔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 신나. 어디로 갈 거야? 들어. 가. 야, 잠깐, 아빠 가. 그럼 집에 갈 거야? 앉아. 앉아. 소리 안 들면 안 되냐? 아빠 귀 아파. 목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빠 혼자 간다. 아빠 가야지. 아빠 가야지. 아, 배야.